근데 이게 신라 표준어나 백제 표준어로 가면 사투리로 억양이 강해져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각자 손을 이렇게 쥐어보세요. 그런데 오늘은 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들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일반 선거 캠프에 보통 이제 정당 선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대한의사협회라든지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 캠프라든지 이런 캠프에는 제가 직접 스피치 보좌진으로 들어가서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와 함께 후보자를 한 2주 만에 바꿔내는 미션을 해요. 그때 저희 같은 전문 트레이너는 비포에서 애프터를 만들어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그 2주간의 노하우로 어떻게 그 60년 동안의 습관들을 바꿀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두 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 분 한 분 보여줄 때 여러분이 한번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성범죄자를 지나치게 봐준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혜영 기자가 분석. 이분도 잠깐 볼까요? 자료해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제가 공급상하고 병원이나 짜고 그러면 의사를 받는다고 봐요. 1971년에 미국의 알버트 메러비안이라는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책을 냈어요. 사일런스 메시지, 침묵의 메시지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상대방에게 미치는 첫인상에서의 요소가 눈에 보이는 게 55%, 귀에 들리는 게 38%, 두 개 합치면 몇 퍼센트일까요? 라고 생각할 때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퇴근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만 접근해 주세요. 많다. 그러면 내용은 몇 퍼센트일까요? 7%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오늘 공감 스피치라고 해서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앞으로 나와서 자기소개를 시킨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냐면 갑자기 긴장되면서 뭘 얘기해야 되지? 내용에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세요. 근데 실제로 앞에 있는 분부터 한 분씩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한 3명까지는 여러분이 집중하세요. 23명, 40명. 그때 뭘 느끼냐면 다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다 하고 나서 느끼는 거 뭐냐면 그때 그분이 인상 참 좋았지. 그분 목소리가 참 좋았지. 그런 걸로 호감을 부여해요. 자, 여러분이 그럼 내용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용은 중요합니다. 언제 중요하냐면 이 결과는요. 첫인상에서 미치는 영향. 그러면 자주자주 매일매일 보다 보면 시각과 음성이 무뎌집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좀 결혼을 한 이후에 오래 사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도 아내 얼굴 보면 남편 얼굴 보면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 하시는 분은 병원 가셔야겠죠? 고혈압입니다. 시각과 음성은 무뎌졌지만 그 남편과 아내가 하는 말 때문에 위로가 받고 힘이 얻잖아요. 그래서 내용도 중요한데 우리 민주당에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미 같이 자주 만나지만 뜻을 함께하지 않는 중립이라든지 반대에 있는 분들과는 스파처럼 계속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는 진짜 시각과 음성이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걸 한번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과 음성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져볼게요. 먼저 시각적 요소 훈련입니다. 미소는 크게 3가지예요. 약, 중, 강. 그런데 보통 강은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할 때 쓸 일은 많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파 이렇게 웃진 않죠. 그러면 약과 중인데 중요한 건 요거를 잘 쓰셔야 돼요. 그 잘 쓰는 게 누구냐면 방송에 있는 아나운서들입니다. 함께 잠깐 보시죠. 안녕하세요. 6시 대고양입니다. 5월에는 결혼식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결혼식 또 진행이 되면요. 지역마다, 집집마다 꼭 올라가야 되는 음식들이 한 가지씩 있죠. 그렇죠. 전라도에는 소금, 제주도에는 옥도도 있고요. 서울경기 지방은 전도 굴비가 빠지지 않고 올라오죠. 네. 아나운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특징이 뭐냐면 연예인들의 특징은 팬이 많아요. 팬이 많은데 안티팬도 많습니다. 아나운서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은 많이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핵심 뭐냐?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호감 가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표정을 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만날 때 처음에는 대기 표정이에요. 대기 표정은 뭐냐면 그냥 입을 다문 상태에서 부드럽게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민주당 우리 운영진들 앞으로 나와 보시죠. 하면 10명이 딱 섰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 7번째로 딱 섰어.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미 무대 공개가 된 상태로 말은 하기 전이죠. 요때가 이제 부드럽게 있는 표정을 짓고 있다가 이제 내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때 활짝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활짝 웃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강의할 때 활짝 웃으면 여러분이 처음 보고 아이고 미소 참 좋네를 3초간 느끼다가 3초가 지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냐면 보시다시피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중요할 때만 살짝 웃고 활짝 웃은 다음에 말을 할 때는요 오히려 표정을 풀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활짝 웃는 미소도요 익숙해지죠. 그러면 더 크게 웃어줘야지 자극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소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미소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소를 풀어줘야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웃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끝날 때만 활짝 웃어주세요.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실습이에요. 싱긋하면 입을 다문 상태에서 부드럽게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그 표정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날 때 활짝 그리고 대화 중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환송 때 활짝입니다. 제가 구령을 드리면 저를 보시면서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제가 어색하지 않도록 빨리 넘어가니까 활짝 웃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기 중 싱긋, 네. 만날 때 활짝, 예. 대화 중 싱긋, 환송 때 활짝, 예. 싱긋, 활짝, 싱긋, 활짝, 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특히 저도 이제 안동 집안이 저희 경북 안동 쪽인데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분이세요. 평소에 기분 좋을 때도 근심이 가득한 표정. 이게 기분 좋은 거예요 지금. 예. 기분 좋은 건데 근데 저희 아버지도 가끔씩 확 웃을 때가 있습니다. 잘 안 웃을 것 같은 사람이 샥 웃어줄 때 그 매력이 배가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웃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결정적일 때만 샥 웃어주세요. 시작할 때 확, 그리고 네, 다음 연수 때까지 또 뵙겠습니다 하고 확, 요 두 가지만 이어줘도 이미지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제 셀프 트레이닝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남성분들을 볼 때 이제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뭐냐면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볼 때 대한민국 남성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있어. 여성들이 볼 때는 무슨 자신감이야 저건. 왜 그러냐? 거울을 자주 안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 책상에서 일하실 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탁상용 거울이 지금 없다면 꼭 구매해 주세요. 다이소 5,000원. 예. 싼 건 3,000원, 저처럼 얼굴 큰 사람은 7,000원. 자, 그래서 책상에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맞춰주세요. 맞춰주면 일을 하시다가도 나를 보는 느낌이 있죠, 누군가. 그럴 때는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눈이 마주치면 하고 또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훈련이냐면요. 제가 실제로 현대자동차 고양모터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어요. 큰 자동차 박물관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전 직원의 서비스 리추얼 교육을 저희 기관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처음에 엔지니어 파트와 고객 응대 파트 교육을 했었어요. 고객 응대 파트를 갔을 때는 화사합니다, 표정이들이. 대부분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고요. 엔지니어 파트는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는 남자분들이 많죠.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무슨 다 부부싸움하고 온 줄 알았어. 근데 한 16시간을 계속 부대끼면서 교육을 해보니까 이분들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들, 예, 정말. 수업 들어갈 때 커피 있으면, 이거 누구 거예요? 하면 그분들이 이제 무뚝뚝하게, 아니, 뭐 제가 뭐 이런 스타일? 화사하게 웃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 스트레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객 불만을 대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이렇게 집단적인 특징이 나타날까?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고 속은 더 다른데 이분들은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도 새로운 고객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안면 근육을 쓸 수밖에 없는 보직. 자동차를 수리하는 분은 웃을 일이 별로 없죠? 네. 동차야 안녕 하면서 이렇게 소리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거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서비스 업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럴 때 이 거울로 그때만 이렇게 웃어주셔도 표정이 훨씬 좋아지고요. 두 번째는 거울을 보실 때 치아에 꼈는지, 코털 나왔는지, 일어나서 또 회의하시고, 또 자리에 앉을 때도 한 번씩 보시고, 또 다시 또 회의하러 또 누굴 만나러 일하고 나갈 때 또 한 번 보고, 이렇게 자주자주 확인해 보시면 안면 근육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훈련 방법이에요. 제가 아나운서 지망생들도 가르치거든요.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카메라, 지금 여기 카메라 찍고 있는데 카메라를 처음에 딱 들이대면요. 사람들이 다 긴장해요. 아나운서 꿈나는 분들도. 근데 처음부터 카메라를 딱 보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첫 시간인데. 대학교 방송반 아나운서 출신들. 또 예를 들면 무대 자주 선 총학생 회장 출신들. 이런 분들. 근데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너무 웃으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는 대학교 방송반 아나운서 했지? 아니요. 너 그러면 총학생 회장이라도 했니? 아니요. 저는 줄반장도 못 해봤는데요. 그런데 카메라를 보면서 너무 예쁘게 웃어요. 카메라 보면서. 알고 보니 셀카 지존이요. 셀카 찍기가 숙제입니다. 셀프 카메라 찍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아요. 찍고 보고. 또 찍고 보고. 오늘 연수 왔어요. 찍고 보고.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유유 졸려. 찍고 보고. 또 커피랑도 찍고 뭐 빵도랑도 찍고 자 찍고 보고 하는데 안면 근육이 계속 쓰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표정엔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자고 하면 꼭 안 찍는 분들 계세요. 나는 사진 잘 안 나와. 사진 잘 나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진 잘 나오는 방법은 일단 예쁘고 잘생기면 잘 나옵니다. 그거 불면의 진리. 근데 손예진, 원빈 이런 인류의 종족은 0.001%예요. 나머지는 다 인상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표정에 찍으면 누구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찍고 안 나오고, 안 나오니까 안 찍고, 안 찍으니까 안 나오고, 안 나오니까 안 찍고 계속. 그러면 사진 잘 나오시는 분들은 인상이 좋거든요. 찍고 보고, 찍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숙제는 뭐냐면 틈날 때마다 셀카 찍기. 이러면 표정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 무표정은 절대 금지예요. 무표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무표정이란 이런 거예요. 안면 근육에 힘을 다 뺀 것. 제가 3시간을 강의하더라도 무표정은 한 번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진지한 말을 할 때는 진지한 표정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무표정은 이런 거예요. 강사 언제 끝나나 이런 느낌. 혹은 맨 앞자리에서 이런 표정으로 정말 감동적이야. 제가 못 느끼잖아요. 상대방이 느끼게 하는 게 정말 미소의 핵심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식석상에서 여러분은 저를 보는 눈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어디를 봐야 할 것인가. 잠깐 제 눈을 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샤인 스피치 교수 강창진입니다. 하면 여러분은 저를 보고 뭘 느끼냐면 저분 긴장했네. 자신감이 떨어지네 라고 느끼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버트 메러비언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1970 이러면 여러분이 뭘 느끼냐면 저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 라고 느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고 저의 안경, 키, 의상, 생김새를 보고 느낀 게 아니라 눈알 하나만으로 저를 평가해 버렸어요. 역으로 말하면 훈련된 시선 처리를 갖고 있으면 긴장감을 숨길 수가 있고요. 또 잘 모르는 것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는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 동공은 얼굴 가운데. 아셨죠? 동공 얼굴 가운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분 볼 때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분 볼 때 이렇게 보지 마. 이렇게. 이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눈이 이렇게 눈치 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면서 보는 건데 3초 법칙이 있습니다. 3초 법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분을 3초는 봐야 서로 눈이 서로 봤다고 느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예. 선생님 제가 사씨가 아니에요. 예, 선생님 맞아요. 예. 자. 보세요. 하나, 둘, 셋인데 이제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트레이너로서. 내일 내가 당에서 중요한 행사 사회를 본다. 혹은 이럴 수 있죠. 충분히. 발표를 한다. 이럴 때는 그동안 여러분이 원고를 달달달달 외우기만 했어요. 이렇게 막 원고 왜 이렇게 안 외워지 하면서. 음성과 시각이 비호감인데 내용만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의자를 가운데
양쪽 끝에 놓고 계속 말을 할 때마다 의자를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연습하냐면요. 후보자님과 계속 체조처럼 연습합니다. 진짜 리얼 연설 스피치에서는 이론이 많으면 독이에요. 뭐 경청하라 마음속에 다 필요 없습니다. 야유 한 번 들으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몸으로 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서 해주시고요. 또 하나, 앞에서 말씀하실 때 제일 끝에 있는 분부터 제일 끝에 있는 분까지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일반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 전국을 돌아다녀 봐도요. 요 정도에서 머물러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올 때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골고루 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어서 제스처입니다. 여러분, 언론사에서 유명한 사람, 혹시 여기 직접 스티브 잡스를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제스처가 없는 사진은 올릴 수 없다. 언론사에서도 제스처가 있는 사진만 올립니다. 제스처 없는 사진 보셨어요? 스티브 잡스가 뭐 PT 할 때 이런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제스처는 그만큼 시각적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에 중요한 척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무대 앞에 섰을 때 제스처가 없이, 예를 들면 지금 누군가 제 강의를 취재하러 왔어요. 그러면 막 촬영할 때 제가 아무리 열강을 해도 이건 못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이것만 딱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몸에 제스처를 배는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의자를 약간 뒤로 빼주시고요. 의자를 뒤로 빼신 상태에서 허리를 바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제가 왜 웬만한 공간에서는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체중과 비례해요, 성향은.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절대 무대 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자세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냐면 청중과의 클로즈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제가 중소기업 연합회 CEO분들 대상으로 강의하는데 이런 자세가 제일 많으세요. 저처럼 배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뒤로 뺀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체중이 뒤로 실리면 사람을 내려다 봅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회사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됐었어요. 혹시나 이런 사람들이 뭐 세밭이라든지 테드라든지 유명한 그런 TV 프로그램 강연에 나왔다 하면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는 거죠. 여러분도 다 대중적인 이미지로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선, 자, 어깨를 털어보시죠, 이제. 손을 터시고. 자,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깍지를 끼신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내려보세요. 자, 이게 대기 자세예요. 말하기 전에. 자, 이 상태에서 말을 시작할 때는 배꼽 정도로 살짝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배꼽과 어깨 사이에서 제스처가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 보시죠. 네,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자, 제스처가 실내에서는 이렇게. 실외, 야외일 경우에는 어깨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당대회 야외에서 할 때, 이럴 때. 근데 우린 실내죠. 어깨와 배꼽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있을 때는 가볍게 서 있다가요, 말을 시작할 때 배꼽 정도로 올라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옆에서 보시면 사람을 내려다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배꼽 정도로 올라오면 상박 15도 정도 앞으로 살짝 올라와서 청중에게 더 적극적이고 겸손한 자세로 바뀝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대사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께 제스처를 한번 써보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주세요. 시작.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 어색합니다. 제스처의 오해 뭐냐면, 제스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이렇게. 자, 제스처는 손짓이 아니라 제스처는 몸짓입니다, 전체. 그래서 이번에는 손만, 자신의 이야기를 로봇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짓, 미간도 같이 움직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주세요.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인조인간에서 좀 인간이 된 느낌.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지셨어요. 자, 중요한 건 제스처를 이렇게 쓰라고 하면, 제스처를 안 쓰셨던 분들은요, 말을 시작하면 제스처를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스처는 자주자주 쓰는 게 좋은데,
제가 저는 이런 제스처를 알려드렸더니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설 동안에 이것만 계속하세요. 그래서 저희 후보자님 이런 거 말고요. 소통하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했더니 6분 동안 딴딴딴딴딴딴 아니 그거 두 가지 말고요. 예를 들면 뭐 꼼꼼하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했더니 알았어 딴딴딴딴딴딴 자,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말과 이 제스처가 적절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손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제스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스처의 비밀이 뭐냐면 보세요. 뭔가를 꺼내는 느낌이 있었죠. 거기에 자신에게 꺼냈잖아요. 아닙니다. 보세요. 이 제스처는 아무 말이나 돼요. 아무 말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명한 사람들, 스티브 잡스나 이런 아나운서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발표하는 순간에 잡혔던 순간 한 컷 한 컷들은 그 사람이 내가 이때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잡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그러면 이제 내가 이때 이렇게 이게 아니라 평소에 제스처를 쓰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깍지 끼신 상태에서. 자,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핵심 프로젝트는 시작. 이제 이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핵심 프로젝트는 이것보다 훨씬 낫죠. 자, 핵심 프로젝트. 자, 따라해 보세요. 저희가 크게는 이 두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시작. 크게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는요. 해보세요. 또 두 번째는요.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말하다 보면 모든 말에 제스처를 쓰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구연동화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제스처는 뭐냐면 그냥 움직여 주는 건데 움직이다가 잘 쓸 게 없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다시 기본 자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세가 뭐냐면 언제든지 바로 쓸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요. 쓰고 나면 차렷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하고 나서 얘기하고 다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공식 석상에 나왔어요. 앞에 나와서 딱 섰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엑스코에 오시느라 좀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예. 제가 말하고 있지만 뭔가 엉거주춤하죠? 자,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처음에 딱 쓰자마자 부드럽게 딱 잡고 네, 오늘 연수에 오시느라 힘드시진 않으셨죠? 예, 저희가 이번 연수에서는 자, 이런 이미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청중들은요. 저 사람이 제철 잘 쓰고 있네 이렇게 느끼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신뢰감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중요한 다음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마이크 잡는 법인데요. 실제로 마이크를 제대로 잡는 일반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마이크를 지향성 마이크라고 합니다. 지향성 마이크는 범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이렇게 되면 쓸모가 없어요. 무지향성 마이크는 뭘 말하냐면 쇠로 된 동그란 마이크인데요. 가수 음반 낼 때 혹은 오케스트라 앨범 낼 때 540도로 소리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이제 그런 마이크를 만날 일은 별로 없죠. 지향성 마이크를 우리는 공략해야 돼요. 앞으로 여기 헤드룸 있죠? 요거 이렇게 잡는 거 음향 감독님이 제일 싫어해요. 이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put your hands up 랩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랩 하실 분 있으세요? 랩은 마이크를 굉장히 독특하게 쓰는 거고요. 음향 감독님이 왜 싫어하냐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파열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이크를 이렇게 잡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노래 한 곡 하시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노래 한 곡 하시는 거고 제가 이제 대학가요제 MBC 대학가요제 출신이에요. 원래 아나운서가 아니라 가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오디션에 떨어졌고 MBC 대학가요제 출신인데 MBC 대학가요제 서울지역 예선 탈락 출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아니라 자, 마이크 제대로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이크를 잡아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 볼펜 아무거나 잡아보세요. 아무거나. 예, 수첩 아무거나 잡아보세요. 마이크를 잡을 때는 가운데를 부드럽게 잡고 마이크를 잡지 않은 손으로 주먹을 쥐신 상태에서 아랫입술에 이렇게 대보세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마이크를 잡은 손으로 이렇게 붙여보세요. 자, 붙인 상태에서 손을 떼보세요. 끝! 진행자는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차타 파열음이 튀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마이크가 크게 들린다고 사운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운드 여러분이 어디서 들을 수 있냐면 이런 사운드 여러분이 이마트 생선 코너에 가시면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마트 생선 코너 가면 이런 사운드 자 4시부터 여러분 4시부터 자 크게 들리지만 잘 안 들리죠? 이 마이크 제일 좋은 사운드는 이 마이크의 제일 좋은 사운드는 이 마이크의 제일 좋은 사운드는 바로 이 사운드입니다. 파열음이 튀지 않고 안정감 있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긴장하신 분들은 이게 손이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계 쓰는 의미 없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 잡지 않은 손으로 주먹 대시고 이렇게 붙이시고 딱. 예. 잡고 붙이고 딱 끝. 이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 보고 충분히 연습해 주세요. 제발 주의사항. 무대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만 이렇게 마치고 나중에는 언제든지 딱 하면 이렇게 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이크를 두 손으로 쥐지 마세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쥐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쥐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귀여워져요. 찬물과 더운 물이 같이 갈 수 없죠? 다시 말하면 귀여움과 전문성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여워지는 순간 전문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문성이 보여야 될 때가 있죠. 그때는 꼭 한 손으로 쥐기. 그리고 오늘 이제 당 연합회 이제 어떤 MT 왔어. 오늘 꼭 귀엽고 싶다. 그러면 꼭 두 손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각자 한번 잡아보시는데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제스처 병합 훈련입니다. 제스처를 한번 써보세요.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왼손으로 제스처를 써보세요. 반대로 한번 해보시죠. 마이크는 어느 손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마이크를 오른손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예, 왼손도 있고 간혹가다 오른손도 있고요. 저기 일부 몇 분들은 해보시면서도 내 몸 나도 모르겠어. 이건 뭐야? 이런 분들도 있고. 자, 마이크는 여러분 마음대로 잡으세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잖아요. 확실히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제스처 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오른손잡이니까 마이크를 왼손으로 잡고 제스처를 오른손으로 쓰는데요. 저도 오른손으로 잡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대본이 있을 때. 제스처가 필요 없죠. 이럴 때는 오른손으로 잡기도 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스처 마이크 병합 훈련입니다. 마이크를 잡으신 상태에서 무대 앞에 서면 먼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마이크만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 손이 어디 있죠?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스처를 이렇게 써보시죠. 이렇게.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제스처는 몇 개 없어. 한 손으로 뭐 어떻게 하겠어. 요거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이크 제스처 쓸 때 이렇게 쓰죠. 쓰다가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툭 내리지 마세요. 느낌 보시면 알게요. 이런 느낌. 이게 아니라 쓰다가 안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기본 자세로. 그래서 청중에게 겸손하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들어가기 위해선 제스처를 쓰다가 안 쓸 때는 다시 이렇게 오고 쓰다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마이크가 없을 때는 기본 자세 쓰고 기본 자세. 마이크가 있을 때는 쓰고 언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어서 자세 부분인데요. 앞에서 말씀하실 때 제일 많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말씀하시다 보면은 긴장이 돼서 이렇게 걸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체가 조금만 걸어도요. 상체는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걷지 말기. 딱 고정하게. 그리고 어깨 너비 안쪽으로. 이렇게 서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어깨 한번 털어주세요. 털면 툭 털면은 다 빠진 상태에서 손만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게 무대 자세입니다. 긴장하면 여러분 몸에 힘이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깨에 이게 딱 힘이 딱 들어간 게 보여요. 그러니까 경직된 데 딱 느껴져요. 내가 저기 대기실에 있다가 이제 좀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무대 직전에 긴장될 때 있죠. 이럴 때는 꼭 손 털어주고 어깨 털어주고
부드럽게 깍지 끼시면 힘 빠진 상태에서의 모양이 제일 예쁜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시각적인 부분의 전부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마지막 한 번에 외워주세요. 시작! 자, 이걸 제가 100번을 해도 못 외우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결혼을 안 한 것처럼 젊은 분을 미씨라고 하는데, 미씨, 쟤 맞아?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미씨, 쟤 맞아? 자, 이거는 외우려면 리듬감이 필요해요. 다 같이. 미씨, 쟤 맞아? 시작! 미씨, 쟤 맞아? 다시 시작! 미씨, 미! 시, 제, 마. 자, 실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너로서 이론은 많으면 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대 위에서 무슨 이론을 떠올리겠어요. 이때 여러분이 미, 시, 제, 마자 체크리스트만 체크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 어떤 분이 말씀을 잘하시면 막연하게 어우 선생님 뭐 이렇게 말씀 잘하세요. 막연하게 칭찬하지 마세요. 이제는 미, 시, 제, 마자 기준으로 아 저분이 표정이 미소가 참 좋네. 제스처가 있으면 좋을걸. 그래서 그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가시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각적 이미지에서 호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댔을 때 여러분 준비 안 될 때 말할 때가 제일 긴장되잖아요. 준비 안 됐을 때 말 시키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횡설수설해요 보통. 횡설수설한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동공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요. 횡설수설할 때 미씨 제마자만 떠올리면서 아 시선 이렇게만 해보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무대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엄청 자책할 겁니다. 아 아까 내가 뭐라 그랬대. 아 진짜 무슨 근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선생님 좀 그렇게 즉석에서도 말씀을 잘하세요. 그때 깨달을 겁니다. 내용이 7%란 거. 안정감 있는 시각적 퍼포먼스를 갖추고 있으면 모든 말이 그럴듯하게 느껴지고요. 오히려 내용은 주옥 같은데도 동공 흔들리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들립니다. 내용이 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공식적인 인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공식적으로 인사하는 방법입니다. 보세요. 앞으로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말아주세요. 응?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인사하라는 거야? 인사와 말을 구분해 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말부터 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샤인 스피치 교수 강창진입니다. 이럴 때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이 설명을 그렇게 드려도 잠시 후 실습할 때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과 인사를 구분하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창진입니다. 하고 나서 인사. 다 하고 나서 말. 그런데 무대 앞에서는 늘 돌발 상황이 존재하잖아요. 오씨 인사부터 먼저 해버렸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박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창진입니다. 오늘 제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시고 마무리 때, 끝날 때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요. 끝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실컷 말씀 잘 하시는 분들도요. 마무리 때는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끝까지 두 발을 떼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연습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발 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제 조급증이 있어요. 급해. 다음에 빨리 설거지하러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가려고 하는 거.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딱 무대에 서면 마이크 딱 잡은 상태에서 손은 부드럽게 이렇게 상태에서 자,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면서 이제 말씀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창진입니다. 그 다음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별명을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제 별명은 대학교 때 별명이 뭐였냐면 제가 컴퓨터를 전공했어요. 별명이 인도에서 온 IT. 그래서 파키스탄 교환학생 인도 영화 세월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거기에 주인공으로 저와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예, 9.11 터졌을 때는 빈라덴, 뭐 이란 축구 선수, 뭐 코알라도 있었고요. 예, 느낌이 팍 오죠? 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마무리 때는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오늘 연수 잘 마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나서 인사까지. 시간 관계상 몇 분 많이 못 해봐요. 내가 한번 여기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 손을 들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서상 좀 나대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거란 두려움 갖지 마세요. 이럴 때 손 드시는 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우리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죠. 예. 아름답고 레드벨벳. 예. 아니 우리 레드벨벳 모자 자, 그 선생님 두 번째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죠. 예. 아, 손 드신 거 아니었어요? 예. 아, 손 드신 거 아니에요? 기지개 펴신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왜냐하면 제가 제 철칙이 있어요. 제가 철칙이 뭐냐면 실습을 할 때는 꼭 원치 않는 사람은 시키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의 건강이 악화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만 한번 나와 보시죠. 예. 아니 선생님, 예. 죄송해요. 제가 좀 약간 사시기가 있나 봐요. 자, 앞으로 나와 주시고. 네. 나머지 분들 같이 실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실습하냐면요. 요 기준으로 우리 선생님을 한번 보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여러분 선생님 큰 박수로. 자, 이제 박수 다시 칠 거예요. 박수 다시 칠 거예요. 해보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의 이경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명. 별명. 전 별명이 없는데 어떡하죠? 하나 지어주시겠습니까? 중학교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새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치가 많다 보니 어릴 때 영감이라는 네, 별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는 항상 이렇게 염색을 하고 다니다 보니 이제 더 이상 그 영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그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어렸을 때 노안 소리 들은 분들이 갈수록 젊어지는 거 아시죠? 예. 자기 나이 또래로 가면서 더 이상 넘어가면 이제 젊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변화를 직감하셨을 거예요. 왜냐? 실습 안 한 사람도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왜냐? 이분이 두 손을 잡는 순간 마이크 한 손을 잡아야지. 아니요, 이분은 의도적으로 귀엽고 싶으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귀엽고 싶을 때 꼭 두 손을 잡으라고. 자, 그리고 또 제스처를 안 쓰니까 제스처가 괜히 마음에 걸려. 자, 모니터링을 잘 하시는 분이 말씀을 잘 하십니다. 내가 보이는 만큼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스처가 보이는 분들이 여러분 제스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실습해도 모두가 실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눈으로 보는 이미지는요, 뇌 기억에 남아있는 시간이 청각으로 남아있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각의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남아요. 죽기 전까지도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신경이 청각입니다. 그만큼 음성이 좋으면 모든 거에 유리해요. 자, 그럼 이분 한번 잠깐 보시죠. 준수한 김 씨가 소개팅에서 차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격도 좋다고 주변에서 말을 하고요. 목소리 때문에 유일하게 안타깝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 의료인용을 대상으로 예능의 성인들을 해봤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목소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목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목소리는 바로 한석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목소리의 주인공들. 과연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소리 전문가에게 의뢰해 좋은 목소리로 평가되는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분석해봤습니다. 고음이 들리면 아주 쾌하고 중음이 들리면 부드러움이 있고 저음이 있으면 무게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아주 저음도 강하고 중음도 강하고 고음도 강하고 또 남성의 어떤 부드러움까지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목소리예요. 두 분이 공이 유사한 특성을 얻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공학자는 목소리를 음파로 측정했을 때 중음, 고음, 저음이 다 있으면 좋은 목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죠. 들으면 딱 느낌이 오죠. 좋은 목소리다. 여러분, 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제 목소리가 저음인가요? 중음인가요? 고음인가요? 고음? 중고음? 다 있다? 예. 애매하죠? 애매한 게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목소리 톤이 너무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생동감이 넘쳐요. 생동감이 넘치는데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목소리가 너무 낮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일단 무조건 밤 12시가 됩니다. 예, 생동감이 처지죠. 그래서 여러분의 적절한 톤을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각자 성대를 한번 만져보세요. 성대를 만진 상태에서 따라해보세요. 다른 손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성대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시죠? 네, 성대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시죠? 요거를 우리가 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성대가 올라가서 발달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톤이 높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성대를 좀 낮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목소리가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듣기 좋은 레인지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일일이 다 코칭은 못 해드리지만 이런 자가진단법으로 훈련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조기 축구 한다고 하더라도요. 아침에 우리가 체육대회 한다고 하더라도 뭐부터 하죠? 스트레칭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할 때 스트레칭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할 때 스트레칭 안 하시죠? 여기도 똑같은 근육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셔야 아침부터 말을 이렇게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 하는 방법 이제 알려드릴게요. 먼저 혀 스트레칭입니다. 다 같이 먼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설명드릴게요. 혀를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건데요. 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오른손으로 반짝반짝. 네, 오른손으로 지금 입을 가리고 해주세요. 지금 서로 민폐입니다. 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설명드리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자꾸 이런 분들이 실습 잘하세요. 자, 가신 상태에서 풀어보시죠. 시작. 자, 저와 함께 10초간 하는데 정말 빠르게 움직여보세요. 시작. 다 멈추지 마세요. 계속. 5, 10초간, 6, 더 빠르게 멈추지 말고 7, 예, 조금만 남았어요. 8, 9, 10. 자, 이제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으로 혀가 피곤하다 라는 느낌을 처음 받으셨을 거예요. 이 혀가 순수 근육인데요. 자고 있는 동안에 7시간 멈춰 있다가 제 기능을 하려면 6시간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나면 낮 12시 정도는 돼야 제대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근육이 피곤할 정도로 과부하를 주면 근육이 빨리 풀려요. 그래서 충분히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입술 있죠? 입술을 쭉 시작. 자, 그리고 입술을 쭉 내밀고 위로 아래로, 자, 오른쪽 왼쪽 얼굴 전체를 쫙 찡그려 주시는데, 자,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서로를 지켜주세요. 자, 옆 사람 보지 말고 쫙쫙쫙쫙. 자, 근데 얼굴을 쫙쫙 찡그리면 여러분이 뭘 느끼냐면 빨래 짜는 것처럼 짜는 느낌이 들죠.
자, 우리가 다리 스트레칭도 하고 팔도 스트레칭 하는데 안면 근육 스트레칭을 해야 여러분이 아침부터 이제 미소를 짓기도 하고 말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턱 위아래로. 자, 아래턱을 이렇게 돌리시지 마세요. 턱이 빠지거나 사각턱의 원인. 위아래로만. 자, 충분히 풀었죠? 아침에 요 세 가지만 하고 회의에 들어가든 말하셔도 발음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짜는 거는 지금 하지 마세요. 예, 왜냐면 화장 갈라지니까. 예.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아직 쌩얼일 때 쫙쫙 풀고 메이크업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스트레칭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솔로 무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대표로 한번 읽어보시죠. 네. 우리 당 의원회관 보좌관실은 쌍창살, 철창살, 쌍창살이 아니라 철창살, 쌍창살, 철창살로 돼 있다. 잠깐만. 이건 계획에 없던 건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못해야지만 그 다음 멘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하시면 어떡해. 혹시 아나운서세요?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그럼 성악? 발음, 아무래도 노래를 부르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인간적인 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창쌀. 살이 아니라 쌀입니다. 알겠죠? 창쌀. 자, 그럼 우리 한번 제가 볼 때 약간 인간적인 분들 몇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당 의원회관 보좌관실은 쌍창살, 철창살, 쌍창살이 아니라 철창살, 쌍창살, 철창살로 되어 있다.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몰래카메라 아니죠? 예, 이렇게 잘하실 수가. 굉장히 고난도 스킬을 구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발음은요, 원래 안 되는 발음입니다. 원래 안 되는 발음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이응, 이응, 리을 받침이 있으면 어려워요, 원래. 리을, 이응, 리을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원회, 이런 이중모임이 많아도 어려워요. 이게 단순히 재미로 만든 문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조음기관을 가장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원래 어려운 발음입니다. 두 분께서 굉장히 잘해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발음하는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요 한 문장만, 여기에 이중모임 이런 것들 제가 아주 종합적으로 다 넣어놨거든요. 요 문장을 평소에 아침마다 천천히 한 10번 정도만 읽어주시면 입술, 치아, 턱, 이 조음기관이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선생님 어제 등산 가셨죠? 하면 등산 갔던 얘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글로 등산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어제 갔던 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 대뇌에서 입술, 치아, 턱, 혀, 조음기관의 명령을 내려서 말을 하는데 요게 기본적으로 활동적이고 민감하면 여러분 발음을 더듬는 것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르고 이게 안 따라가서 더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분께서 굉장히 잘해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고난도 스킬을 구사하셨습니다. 뭐냐면 오독이나 더듬는 이유는 장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 더듬었을 때 그 글자 한 글자씩 하면 발음이 되죠. 솔직히. 안 되면 이제 병원 가셔야 되죠. 다 되잖아요. 그런데 왜 더듬을까? 속도 조절 실패. 알겠죠? 운전하다가 코너링 돌 때는 브레이크 밟고 돌아야지 안 그러면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뒤에서 막 엉망진창으로 읽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읽었냐면 이렇게 읽으셨어요. 쌍창살 철창 이렇게. 자, 근데 우리 두 번 선생님께서는 천천히 양반처럼 쌍창살 철창살 이렇게 안 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 조절도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 건데요. 각자의 속도 조절해서 속도는 무제한으로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안 틀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쌍창살, 철창살 안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시작. 우리 당 의원회관 보좌관실은 쌍창살,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이 문장만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어서 중요한 음성 언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전달력이 중요하잖아요. 소리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문장 보이세요? 한눈에 안 보이죠? 띄어쓰기를 안 해도 이렇게 안 보이는데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샤인스피치 교수 강창진입니다. 자, 이런 레크레이션 강사도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도 안 들려요. 아까 얘기했죠. 필드에서 실전 스피치에서는 이론이 많으면 독이라고.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말 앞에서 포즈.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샤인스피치 교수 강창진입니다. 보세요. 일반인 중에 이렇게 반박자 늦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하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창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서 반박자만 늦게 들어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창진입니다. 이 느낌 아시겠죠? 자, 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해보는데 강창진 이름만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창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창진입니다. 네, 그렇게 설명드려도 강창진 몇 분 계셨어요, 지금.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하는데 요 느낌만 가져주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때 하나만 생각하세요. 자, 오늘 중요한 거 첫째는요, 쉬고.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쉬고 이겁니다. 중요한 말 앞에서만 포즈 주시면 전달력이 확 살아나요. 목소리 관리법 중요합니다. 목소리로 먹고 사는 사람 누굴까요? 성우, 아나운서, 가수. 저도 뉴스를 진행했을 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목소리로 먹고 사는 것 같잖아요. 인간은 다 목소리로 먹고 사는 겁니다. 작은 물건 하나 팔 때도 목소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우나 아나운서만 목소리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관리하셔야 돼요, 이제. 자, 목소리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커피 같은 경우는 큰 컵으로 6잔 이상 마시는 분들은 줄여주세요. 성대에 좋지 않고요. 그리고 중요한 발표가 수요일이다. 근데 오늘 월요일이에요. 술자리 내일 모레잖아요. 아닙니다. 알코올이 일주일 머물러요. 그래서 중요한 무대 앞두고는 한 3, 4일 전부터는 과음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수분 섭취. 목이 마를 때 마시면 늦습니다. 우리 손톱 여기 가오에 칼집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경 쓰여요? 아프죠? 성대는 목이 마르다고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15분에서 그 사이에 말씀을 계속 하실 때 목이 안 마르더라도 계속 조금씩 물을 마셔주세요. 그래서 성대를 적셔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시간 동안 떠들어도 목이 쉬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주시는 거. 그리고 헛기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겨울철 감기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때 아침에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했는데 안 풀리죠. 그럼 여러분 더 세게 해보세요. 그럼 바로 목이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세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늘로 콕콕콕콕콕 그렇게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빵 풀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이렇게 풀어야지만 됩니다.